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계좌를 확인해 보십시오. 혹시 숫자는 그대로인데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들었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오늘 발표된 정부의 경제지표는 회복을 말하지만 우리 주머니 속의 실질 구매력은 침몰 중입니다. 8개월간 침묵하던 정부가 갑자기 하방 위험이라는 날카로운 경고장을 던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관론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라는 거대한 배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수면 아래선 이미 암초에 부딪혀 물이 새기 시작했다는 긴급타전입니다.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지독한 독감에 걸려 고열에 시달리던 환자가 겨우 열이 내리고 기운을 차려 현관문을 나서려던 참이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살아나고 내수가 조금씩 도는 모습은 마치 환자가 이제 죽을 좀 먹기 시작한 상태와 같았죠.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영하 40도의 시베리아 칼바람이 몰아칩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중동 리스크입니다. 다 나아가던 몸에 변종 바이러스가 침투한 격입니다.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맞이한 이 바람은 건강할 때 맞던 바람과는 차원이 다른 치명상을 입힙니다. 정부가 8개월 동안 상저하고 즉 상반기엔 어렵고 하반기엔 좋아질 것이라며 우리를 안심시켰던 그 낙관의 안경을 스스로 벗어던졌습니다. 국가의 공식 문서인 그린북에서 위험을 언급했다는 건 이미 내부적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수치들이 포착되었다는 뜻입니다. 수출 성적표라는 화려한 거칠애에 가려져 우리가 보지 못했던 민생, 경제에 골마 터진 환부가 이제야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반도체가 잘 팔린다고 좋아할 때가 아닙니다. 공장은 돌아가는데 공장을 돌릴 기름값이 2배로 뛰고 물건을 실어 나를 배편이 끊긴다면 그 이익은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갈까요? 기업은 웃을지 몰라도 그 비용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소비자인 여러분의 삶은 처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왜 이 시점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했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단순히 경제가 안 좋다는 말로 치부하기엔 이번 신호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위협적입니다. 특히 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쌓아온 데이터가 한순간에 뒤집혔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생각보다 훨씬 바닥나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칼바람의 근원, 중동에서 날아온 이 나비의 날갯짓이 어떻게 여러분의 오늘 저녁 밥상 메뉴를 바꾸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소름 돋는 연결고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중동이라는 나비의 날갯짓이 우리 집 안방까지 태풍으로 몰아치는 과정, 그 소름 돋는 연결고리는 바로 에너지의 역습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유소 가격판을 보셨습니까? 아니면 장바구니에 담은 채소 가격은요? 중동에서 포성이 울리면 전 세계 경제의 혈액인 원유 공급망에 동맥경화가 옵니다. 기름값이 오르는 건 단순히 내 차에 기름을 넣을 때 몇만 원 더 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쓰는 모든 물건은 배나 트럭으로 이동합니다. 물류비가 치솟으면 그 비용은 고스란히 제품 가격에 더 씌워집니다. 결국 중동의 화염이 우리 식탁 위에 된장찌개 재료값까지 태워버리는 격입니다. 이 상황을 앞서 말씀드린 감기 환자 비유로 다시 가져와 보겠습니다. 겨우 열이 내리고 기운을 차려 현관문을 나섰는데 갑자기 영하 40도의 칼바람이 몰아칩니다. 몸이 약해진 환자에게 이 바람은 단순한 추위가 아니라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하는 변종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우리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수출로 겨우 숨통이 트이나 싶었는데 에너지 가격 폭등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덮친 겁니다. 이건 단순히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죽어가는 경제학에서 가장 공포스러워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림자가 우리 발밑까지 드리워졌다는 신호입니다. 정부가 8개월간 유지해온 낙관론을 접고 경계감 최고조를 외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유가가 배럴당 $100를 넘어서면 우리 기업들의 채산성은 바닥을 칩니다. 물건을 팔아도 남는 게 없으니 고용을 줄이고 투자를 멈춥니다. 서민들은 지갑을 닫고 시장은 얼어붙습니다. 소비심리라는 온기가 사라진 자리에 공포라는 냉기만 가득 차게 됩니다. 설마 나한테까지 영향이 있겠어? 라고 방심하는 순간 여러분의 자산 가치는 소리 없이 녹아내립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은 가장 약한 고리부터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단순한 소나기가 아닙니다. 장기적인 기후 변화처럼 우리 경제의 구조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전환점입니다. 에너지 패권 싸움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맞물리면서 우리가 알던 저물가 시대는 종말을 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에너지 폭등보다 더 무섭고 날카롭게 여러분의 목을 죄어오는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환율 1,500원이라는 절벽, 그 낭떠러지 끝에서 우리 자산이 어떻게 비명을 지르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충격적인 실상을 다음 장에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환율 1,500원이라는 숫자가 주는 공포를 단순히 외국 여행 못 가겠네 수준으로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폭발 직전에 압력밥솥 위에 앉아 계신 것과 같습니다. 환율은 우리 경제라는 배가 떠있는 수위와 같습니다. 수위가 급격히 낮아지면 배 밑바닥에 암초에 걸려 찢어지든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국가 경제의 모든 근간이 흔들립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1,500원 선은 단순한 심리적 저지선이 아닙니다. 우리 자산의 가치가 글로벌 시장에서 싸구려로 전락하고 있다는 냉혹한 성적표이자 수입 물가라는 폭탄이 터지기 직전의 타이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감기 환자의 비유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영하 40도의 칼바람 속에서 겨우 버티고 있는데 갑자기 입고 있던 얇은 겉옷마저 찢어져 나가는 상황입니다. 환율 상승은 우리 경제의 보호막을 찢어버립니다. 기름값도 비싼데 그 기름을 사올 달러까지 비싸지니 설상가상입니다. 에너지를 전량 수입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고환율은 모든 물가를 강제로 끌어올리는 견인차입니다. 여러분이 마시는 커피 원두, 빵을 만드는 밀가루, 공장을 돌리는 전기료까지 달러의 지배를 받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내 월급은 원화인데 써야 할 돈은 달러. 가치에 연동되어 치솟는 이 기괴한 불균형이 여러분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정부가 환율 방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달러 창고가 비어서가 아닙니다. 시장의 공포가 너무 커서 어설프게 개입했다가는 소중한 외환 보유액만 낭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 이미 눈치를 채고 한국 시장에서 돈을 빼내 안전한 요새인 달러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하루 만에 6%씩 폭락하는 건 기업의 가치가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한 신뢰가 환율이라는 지표를 통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던지고 나간 자리를 개인 투자자들이 몸으로 막아내고 있지만 그 방패가 언제까지 버텨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환율 1,500원은 우리에게 가난해질 준비를 하라는 신호탄입니다. 수입 물가가 오르면 기업은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최종 소비자인 여러분에 몫이 됩니다. 실질 임금은 깎이고 소비는 위축되는 악순환의 굴레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물가와 환율이 이렇게 미쳐 날뛰는데도 우리가 손을 쓸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 손발을 묶어버린 금리라는 외통수입니다. 한국은행이 왜 지금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는지 그 숨막히는 딜레마의 현장을 다음 장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이라는 우리 경제의 심장부가 지금 거대한 기계장치 사이에 끼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물가와 환율이 미친 듯이 날뛰며 상식적으로는 금리를 올려서 불을 꺼야 합니다. 시중에 풀린 돈줄을 제어 가치를 높이고 물가를 잡는 것이 경제학의 정석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 우려하는 총재의 손은 차마 금리 인상 버튼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이 그 버튼 밑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금리를 올리는 순간 수백조 원에 달하는 대출이자 폭탄이 터지며 서민 경제가 초토화될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앞서 말씀드린 감기 환자의 비유로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영하 40도의 칼바람 속에서 고독까지 찢어진 환자에게 의사는 체온을 높이기 위해 강력한 항생제를 처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환자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즉 가계부채라는 지병을 앓고 있습니다. 약을 쓰면 병은 잡겠지만 환자가 쇼크사할 위험이 있고 약을 안 쓰면 동사할 위기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외통수에 걸린 격입니다. 하느니 금리를 동결하면 환율은 더 치솟아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금리를 올리면 영세 자영업자와 영끌 쪽들이자 부담을 이기지 못해 줄파산하게 됩니다. 정부가 이번에 하방 위험을 공식화한 배경에는 이 금리 결정의 마비 상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중동 리스크와 환율은 치솟는데 정작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인 금리는 녹슬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금리 좀 내려서 경기 좀 살려달라는 아우성이 사방에서 들리지만 지금 금리를 내렸다가는 원화 가치가 종이 조각처럼 추락하며 물가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폭등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손발이 묶인 채 거대한 파도가 덮쳐오는 것을 지켜만 봐야 하는 잔인한 관찰자가 된 셈입니다. 이 금리의 딜레마는 단순히 숫자의 유예가 아닙니다. 내일 당장 여러분이 갚아야 할 은행이자와 내 아이의 학원비 그리고 내 노후 자금의 가치를 결정짓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버티면 나아지겠지라는 막연한 희망이 가장 위험한 독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숨막히는 금리 전쟁의 가장 최전선에서 소리 없이 쓰러져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골목상권을 지키던 사장님들입니다. 그들의 절규가 2조 원이라는 지원금으로 가려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큰 비극의 전조일까요? 그 처참한 벼랑 끝의 실상을 다음 장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죠. 골목상권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는 지금 우리는 경제의 모세혈관이 터지는 현장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역대급 이자, 수익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동안 그 이자를 몸으로 받아낸 소상공인들은 폐업이라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죠. 정부가 급하게 내놓은 2조 원 대출 지원 카드, 과연 이 카드가 죽어가는 골목 경제를 살릴 인공호흡기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고통의 시간만 조금 늦추는 진통제에 불과할까요? 지금 사장님들이 마주한 현실은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수치보다 훨씬 차갑고 잔인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감기 환자의 비유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영하 40도의 칼바람 속에서 옷마저 찢긴 환자에게 의사가 급하게 핫팩 몇 개를 던져준 꼴입니다. 핫팩은 잠시 온기를 주겠지만 환자가 앓고 있는 고열과 합병증을 치료하진 못합니다. 2조 원이라는 돈은 거대해 보이지만 치솟는 임대료와 인건비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이자, 비용이라는 블랙홀 앞에서는 한낱 물거품처럼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대출로 대출을 막는 돌려막기식 생존은 결국 더 큰 부채의 늪으로 사장님들을 밀어넣고 있습니다. 정부가 하방 위험을 경고하며 이례적으로 금융 지원을 서두르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자영업자의 몰락은 곧 가계대출의 부실로 이어지고 이는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트리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아버린 상황에서 대출금만 늘어나는 건 결국 갚아야 할 빚만 산더미처럼 쌓이는 결과일 뿐입니다. 이제는 장사를 할수록 손해라는 탄식이 터져 나오는 이유입니다. 매출은 반토막인데 갚아야 할 이자는 2배로 뛰느니 가혹한 산술 공식 앞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분이 버텨낼 수 있을까요? 이 벼랑 끝의 위기는 단순히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동네 단골집이 문을 닫는 것, 지역 경제의 순환이 멈춘다는 신호이고 이는 결국 여러분의 일자리와 소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 이미 넘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모두가 절망하며 고개를 떨구고 있는 이 아비규환의 현장 한복판에서 오히려 눈을 반짝이며 부의 지도를 새로 그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위기의 냄새를 맡고 움직이는 그 은밀한 설계자들의 정치, 다음 장에서 그들의 영리하고도 무서운 생존 전략을 폭로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비명소리가 울려 퍼지는 지옥 같은 장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일생일대 부의 기회가 열리는 설계의 장입니다. 시장이 공포에 질려 패닉셀링을 하고 코스피가 하루 만에 6%씩 증발하며 아비규환이 된 이 현장 한복판에서 차가운 이성을 가진 설계자들은 조용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제 끝났다며 도망칠 때 그들은 오히려 돈의 길목에 서서 입을 벌리고 기다립니다. 위기는 부의 파괴가 아니라 부의 재편이 일어나는 유일한 순간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15년 전 금융위기 때도 4년 전 팬데믹 때도 몸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을 앞서 말씀드린 감기 환자의 비유로 다시 가져와 보겠습니다. 영하 40도의 칼바람 속에서 환자가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데 저 멀리서 두꺼운 방한복과 난로를 든 상인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환자를 구하러 온 천사가 아닙니다. 환자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자산을 헐값에 넘겨받으려는 사냥꾼에 가깝습니다. 고환율과 고금리라는 칼바람이 몰아치며 기초 체력이 약한 자산들은 견디지 못하고 시장에 쏟아져 나옵니다. 설계자들은 이때를 기다려
현금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가치 있는 자산들을 쓸어 담습니다. 여러분이 공포에 질려 던진 그 주식과 부동산이 누군가에게는 대대손손 물려줄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는 셈입니다. 정부가 하방 위험을 경고하며 시장에 공포를 심어주는 것은 역설적으로 설계자들에게는 가장 완벽한 매수 신호가 됩니다. 대중이 패닉에 빠질수록 자산 가격은 본질적인 가치보다 훨씬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중동의 포성이 멈추고 유가가 안정을 찾으며 지금의 고환율과 고금리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며 그때가 되면 헐값에 산 자산들이 수십 배의 수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개미들이 살려달라고 외칠 때 그들은 고맙다고 속삭이며 지갑을 엽니다. 이것이 자본주의가 위기를 처리하는 가장 잔인하고도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순히 나도 그들처럼 사야지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나 위험한 도박입니다. 설계자들은 철저하게 계산된 리스크 안에서 움직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대중은 그저 불나방처럼 뛰어들다 타죽기 십상입니다. 위기 속의 설계자들이 노리는 진짜 타겟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매집하고 있는 절대 망하지 않을 자산의 리트머스 시험지는 무엇일까요? 공포를 돈으로 바꾸는 그들의 은밀한 매뉴얼을 엿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생존의 법칙을 다음 장에서 하나씩 공개해드립니다. 설계자들이 공포를 돈으로 바꾸는 공식은 의외로 단순하지만 실행하기는 지독히 어렵습니다. 모두가 끝을 말하며 절망이 늪에 빠져있을 때 그들은 차가운 기계처럼 움직여 가치라는 이름의 진주를 줍습니다. 15년 경력의 분석가로서 제가 지켜본 그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대중이 감정에 휩쓸려 자산을 던질 때 그들은 숫자에 근거해 자산을 줍는다는 것이죠. 고환율과 고금리라는 이 가혹한 칼바람이 영원할 것 같지만 설계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바람이 강할수록 그 끝은 반드시 오며 바람이 잦아든 뒤에는 살아남은 자들이 모든 전리품을 독식한다는 냉혹한 진리를 말입니다. 이 상황을 감기 환자의 비유로 마지막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영하 40도의 칼바람 속에서 겉옷까지 찢긴 채 쓰러져가는 환자에게 설계자들은 체온 유지라는 본질에만 집중합니다. 불필요한 장신구와 짐을 과감히 버리고 오직 생존에 필요한 가장 단단한 외투 하나만을 챙기는 시기죠. 그들이 지금 이 아비규환 속에서 조용히 사들이는 자산은 무엇일까요? 바로 대체 불가능한 자원과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입니다. 기름값이 오르고 환율이 뛰어도 전 세계가 반드시 써야만 하는 물건을 만드는 곳. 그들은 인플레이션이라는 파도를 타고 오히려 가격을 올려 수익을 극대화합니다. 개미들이 잡주에 매달려 일확천금을 노릴 때 설계자들은 이런 거인들의 등에 올라타 태풍을 넘깁니다. 정부가 하방 위험을 경고하며 시장의 거품을 걷어내는 지금이 설계자들에게는 가장 투명하게 알짜배기를 골라낼 수 있는 쇼핑 시즌입니다. 부실한 기업들은 고금리의 파도에 쓸려 내려가고 오직 현금 보유력이 튼튼하고 시장 지배력이 확고한 기업들만 수면 위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공포에 질려 내던진 국가대표급 자산들을 헐값에 쓸어 담으며 다음 상승장에서의 주인공 자리를 예약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라는 식상한 말 뒤에 숨겨진 진짜 부의 재편이 일어나는 잔인한 메커니즘을 그들은 온몸으로 실천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 설계자들의 전략은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남들과 거꾸로 가되 그 근거를 철저히 데이터에 두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조용히 매집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공통분모를 찾아낸다면 여러분도 단순히 위기에 휩쓸리는 희생자가 아니라 위기를 타는 서퍼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 지독한 칼바람이 멈추고 다시 따뜻한 봄볕이 내리쬐을 때 당신은 텅 빈 지갑을 쥐고 후회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설계자들과 함께 승자의 잔치를 즐기는 자가 되겠습니까? 그 선택을 위한 마지막 안전벨트 매는 법, 마지막 8장에서 그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8개월 만에 켜진 정부의 경고등은 우리에게 공포에 질려 도망가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 4배의 밧줄을 단단히 조이고 구명조끼를 챙기라는 마지막 안전점검 권고입니다. 시장의 파고를 지켜본 전문가로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기회는 준비된 자의 눈에만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남들이 비명을 지르며 시장을 떠날 때 여러분은 차분히 앉아 자신의 자산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칼바람 속에서 살아남아 끝내 승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감기 환자의 비유를 마지막으로 매듭지어 보겠습니다. 영하 40도의 칼바람 속에서 살아남는 법은 무작정 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체력을 냉정하게 계산하고 가장 따뜻한 외투 한 벌에 집중하며 체온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수익률에 눈이 멀어 무리하게 베팅할 때가 아닙니다. 퇴출 비중을 줄이고 현금 흐름을 확보하며 환율과 유가라는 변수에 흔들리지 않을 핵심 자산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압축해야 합니다. 화려한 장식품 같은 잡주들을 과감히 버리고 폭풍우가 지나가도 부러지지 않을 거목 같은 우량 자산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정부가 하방 위험을 공식화했다는 것, 이제 각자 도생의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국가가 모든 개인의 지갑을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징조를 읽고 미리 안전벨트를 맨 분들에게는 이 시기가 오히려 인생의 계층을 바꿀 수 있는 거대한 도약대가 될 것입니다. 설계자들이 지금 조용히 웃으며 매집하는 그 자산들, 그들이 왜 환율 1,500원 시대에 오히려 느긋하게 기다리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이해하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상위 1%의 생존 본능을 깨우신 겁니다. 공포는 잠시지만 그 공포를 이겨내고 쥔 전리품은 영원히 여러분의 가문을 지켜줄 자산이 됩니다. 경제는 차가운 숫자로 움직이지만 그 숫자를 움직이는 것은 결국 인간의 뜨거운 의지입니다. 모두가 가난해질 때 나는 부의 토대를 탔겠다는 역발상의 용기야말로 2026년 이 혼돈의 시대를 돌파할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안전벨트는 단단히 조여졌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두려움 없이 저거친 파도를 향해 나아갈 차례입니다. 그 파도 너머에 기다리고 있는 눈부신 경제적 자유의 새벽, 그 현장에서 여러분과 다시 웃으며 만날 날을 기대하겠습니다.